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인데 내일 미국 시간으로 이스턴 타임이니까 목요일 날 17일 날 아니죠. 목요일 날 16일 날 그 이스턴 타임으로 9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나 그것이 이제 어떤 추측들을 하느냐 하면 2020년 대선 의혹을 전면 공개하지 않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이제 이 대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설 전에 하는 얘기니까 실제 연설을 이제 내일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을 좀 들어보고 그 연설 전에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국 시간으로 이것을 7월 17일 날 그러니까 연설하기 한 몇 시간 전에 아마 듣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내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저께 그저께 방송 올린 거는 제가 그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연설 내용과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폭풍이 뭐 다가왔다, 뭐 폭풍이 다가올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 폭풍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이미 됐고 그동안 숨어있던 DS 세력들이 지금 전에 없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성 언론들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이유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는 없다라고 그 기성 언론들은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 말보다 먼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튀어나온 황당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민경욱 의원이 종로 5가에 있는 그 기독교 회관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쓰러졌는데 다시 그 정신을 다시 찾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다시 깨어나셨다 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지금 생각나서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는 이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하나씩 쌓여왔던 여러 가지 정황과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지금 권한 여러 가지 행정명령 사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그동안 착착 준비해온 디지털 조사 자료가 하나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는데 먼저
국가 비상사태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미국에서 있는데 이게 오래된 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됐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는 법은 아니고 미국 대통령들은 그동안 이 국경 문제나 경제 제재 같은 여러 상황에서 이미 여러 번 이 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법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 9월에 서명한 행정명령 13848,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인데 그 13848을 함께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사용하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동안 비밀로 남아있던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밀리터리, 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여러 디지털 흔적도 함께 거론이 되는데 도미니언의 덴버 시설과 스마트매틱의 플로리다 보카라턴 시설에서 나온 서버 기록,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자료, 그 다음에 늘 말씀드렸죠.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에서 투표함 이동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문제,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에서 나온 알고리즘 흔적, 그리고 해외를 거쳐 이동한 데이터 통신 기록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2020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문제를 국가안보 문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 사령부가 직접 감독을 할 수 있게 되고 국가안보 영장을 통해서 장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레이븐 락이나 마운트 웨더 같은 비상시설도 더 깊은 단계의 제가 마운트 웨더 비상시설은 지난번에 방송 몇 년 됐습니다. 거기에 그 DS 세력이 그 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흰모자가 점령을 했다, 그 얘기를 과거에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상시설도 더 깊은 단계의 대응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기성 언론과 MSM을 얘기하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성 언론과 워싱턴 정치권은 벌써부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NN이나 MSNBC 같은 방송, 또 그리고 민주당의 척 슈머 진영이나 애담 시프 같은 상원의원이죠. 그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정치인들이죠. 그들도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죠. 이번 조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경 문제와 관세 문제에서도 비슷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미국 법원도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 밤에 아까 말씀드린 초입에 말씀드린 목요일 밤에 예정된 국가연설도 하나의 연설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보는 거예요. 이제 두고 봅시다. 이제 실제 연설을 나와서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하는지, 아니면 진짜 시시하게 별 얘기 안 하고 끝나는지.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막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 연설 몇 년 전 얘기예요. 실제 연설을 하니까 뭐 그냥 뭐 트럼프 카드인가 뭐 그 얘기하다가 마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뭐 얼마 안 남은 일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설이 끝난 뒤에는 상원 의원들과 중요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핵심으로 거론되는 것이 클래리티 법안이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유권자 신분 확인을 더 강화하고 투표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기록을 남기면서 선거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손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정치인들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디지털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 카리브해 지역의 유한 회사를 거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해외 세력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지 그리고 선거와 거대 기술기업 해외 조직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꺼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필요한 행정명령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한 인력과 자원도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긴장감도 단순한 소동이 아니고 군의 감독과 비밀문서 공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하나 보태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뒤에 이면에서는 많은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랬어요. 제가 그분 댓글에 아주 충실하게 답을 달았는데 보통 그렇게 뭐 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그분은 뭐 이렇게 여러 사람 이런 내용이 제가 린지 그레함이나 뭐 그런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확인은 어렵죠. 저도 물론 받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만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거의 5년 9개월을 방송을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다 맞아서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은 아마 제 방송을 들어와서 들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충실하게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또 그 뒤에 또 뭐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이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신모자의 그 활약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도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해왔어요.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 수백 년에 걸쳐서 우리 80억 인구를 장악하고 있던 이 DS 세력이 무너지는 거지 그렇게 뭐 흰모자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서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아니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크게 보여주는 장면보다 조용히 일어나는 기소, 인다이트먼트라고 그랬으니까 기소와 자산 압류, 그 다음에 기존 이야기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저들이 무너지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의 밀리터리의 감독과 비밀문서 공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DS 세력이 알게 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 그 기성 언론은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예를 들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이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비상사태를 이유로 도시를 봉쇄했고 우편 투표를 크게 늘리고 아주 독려를 했죠. 우편 투표하라고. 투표장에 나오지 말고 우편 투표해라. 오땡땡 대통령이 엄청 사람들에게 권유했습니다. 또 감시 체계도 확대를 했었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번에는 그때 사용했던 같은 도구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흰모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지금 같은 시기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는 미국이 처음 시작됐던 정신을 다시 떠올리는 무대가 되는 동시에 기존의 DS 세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경이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선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는 거대한 나무의 줄기에 불과해요. 뭐 선거 부정땡땡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줄기를 따라가 보면 선거 자금과 숨겨진 돈의 흐름, 해외의 국가들의 개입, 그 다음에 여러 기반시설 문제까지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거 부정땡땡 이거 완전히 묻혀져 버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사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지금 안 튀어나오죠. 답답하게 느끼기는 하는데 이것이 모든 것의 뇌관이기도 해요. 이거 건드리고 나면 이제 이게 그 모든 것이 다 그 벌레 들어있는 캔을 오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 기어 나옵니다. 이제 이 부정땡땡 얘기가 시작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 완벽한 준비들을 비하인드 씬에서 했다.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남았고 지금 배틀필드라고 그랬으니까 전장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그 전장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선거뿐 아니라 여론전, 인공지능 경쟁, 에너지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 제 방송 꾸준히 들으시는 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 큰 혼란을 만들 가능성도 있죠. 쟤들이 뭐 그냥 잭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 안티파와 연결된 조직, 사이버 공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사건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나가는데 그 마르코 루비오가 60개국의 사람들을 국가를 초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컨퍼런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좌파 테러 세력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관련으로 지금 컨퍼런스를 하는데 60개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관련으로 중요한 국가를 다 초청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을 때 그 시점에서는 아직은 한국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니까 한국은 초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임 60개국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러한 모임에 한국이 초대가 안 됐다는 거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두고 보시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말코 제가 그 컨퍼런스를 1시간 정도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나 아까 말한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지만 힘모자는 이런 모든 가능성을 이미 계산을 해 두었죠. 그래서 반란법 적용도 준비돼 있고 밀리터리도 필요한 곳에 배치돼 있으며 정보기관도 새로운 지휘체계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쥐 잡을 때 덫 놓죠. 그런 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덫도 이미 놓아져 있고 이제 기존의 DS 세력이 그 덫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DS 세력이 마지막으로 기대고 희망하는 거 하나는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 거리에서. 그래서 불법 체류자와 과격한 조직, 제가 미국 안에 그들이 왜 그 불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들여왔다 그랬잖아요. 바이든 때. 그래서 뭐 한 2천만 명까지도 된다 이런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게는 뭐 1,500만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또 그 많이 내보냈어요. 근데 한 50만 명 정도 내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체 숫자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래서 그들과 또 미국 안에 테러 조직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그 테러 조직, 특히 멕시코나 남미의 카르텔들하고는 협상을 맺고 있다. 니네들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 그 카르텔들하고 그런 협상을 맺고 있다는 방송을 제가 얼마 전에 했지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런 과격한 조직을 거리로 내보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 장면을 이용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거나 그 강한 대응을 끌어내려 한다는 것이 DS 세력의 현재 마지막 기대하는 거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쭉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미 저들은 저쪽 애들 검은 모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있고 선거 과정은 하나씩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제를 움직이던 힘도 조금씩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이란과 관련된 군사 충돌과 해상 봉쇄 때문에 그 세계의 석유 공급이 흔들릴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해군과 동맹국들이 대응하면서 그 압박을 막아내고 있고 예상처럼 그 유가가 많이 오르지를 않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모두 보고 있고 밀리터리 정보와 여러 정보기관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법적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조금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자면 2020년부터 모아온 서버 기록과 해외 개입 자료, 자금 흐름도 이제는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그것을 공개하려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고 있고 다가오는 중간 선거도 이전보다 훨씬 강한 보안 아래 치러질 것입니다. 군과 정보기관 안에 있는 이른바 힘모자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란법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것은 사람들을 겁을 주기 위한 연출이 아니고 미국 역사 동안에 반란법은 여러 번 사용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 시절에도 반란법 사용을 했고 이후에도 사회가 크게 요동을 치고 흔들렸을 때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폭력과 계획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라는 거죠. 필요하면 반란법을 사용할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든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이고, 선거와 관련된 조사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까 했고, 그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장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 해외를 거친 데이터 흐름까지 모두 조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 제가 방송에서 그 2020년 선거 때에 그 서버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고, 그 서버를 지킬 때에 그때 그 CIA 국장 여자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있었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흰모자와 굉장히 총격전이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한 5년 전에 그런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나였던 것 같아요. 지나 헤스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CIA 국장 이름이 지금 참 용케도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국토안보부도 연방지원금을 선거 보안 기준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게 이제 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 법안을 내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는데, 그 잔 뚠이라는 그 공화당인데 그 사람이 강력하게 지금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하원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상원의 통과를 아주 끝까지 막고 있는 자입니다. 사우스다코타 상원 의원인데,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시민권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선거 시설 보안을 높이려는 것도 그러한 흐름에서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반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계속 위헌이다. unconstitutional, 위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쪽 애들은 민주당 애들은 말이 안 되는,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어거지를 쓰고, 어째 그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떻게 민주당이라는 애들은 하나같이 다 그 모양인지 참 똑같은 걸 보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자면 코로나 때는 비상 권한을 인정했고 국경 문제에서도 비상 권한을 사용했으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같은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이라크 대통령이 뭐 41살인가 42살인가 뭐 그래요. 젊은인데 그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어저께인가 뭐.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얼굴도 잘생기는데 일도 잘하네 하면서 또 추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라크의 오일, 석유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는 이란이 엄청 힘들게 한 나라입니다. 이라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저렇게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면서 이라크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2026년 9월 30일까지 그 철수를 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라크에서 미국 기업들은 석유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또 이라크 디나르도 정부 예산에 맞는 안정된 가치로 움직이고 있고, 금 보유량도 이라크에요. 금을 보유하는 그 양이 늘어나면서 이라크의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란이 저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라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갑자기 화폐 가치가 몇 배씩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전쟁 중심으로 돌아가던 이라크의 경제 구조에서 새로운 경제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긴장을 조금씩 낮출 수 있는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 우크라이나에 돈을 더 많이 보내려고 했었던 린지 그레함이 그 저 세상으로 갔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방송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쟁의 러우 전쟁이죠. 러우 전쟁에 쓰이던 자원이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란도 계속 압박을 받는 가운데 그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중요한 긴장 지역으로 남아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아마 얼마 안 가서는 브리지, 다리와 그 여러 가지 중요 인프라 시설도 때릴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 애들은 뭐 더 시간 끌면 끌수록 쟤네는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모든 일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군사, 금융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셨 분들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래도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최근에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기존 국제 권력 구조를 조금씩 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내용을 뭐 라나 방송에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반복은 학습의 효과이기도 하고 알아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하게 그 머릿속에 확실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는 글이 많이 올라와서 뭐라고 나냐 이제 끝났어 일이 일어나긴 뭘 일어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계속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돈을 받고 그런 거를 쓰고 올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를 대신하려고 그렇게 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늦어지면은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사람들의 한마디로 사람을 기임세게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의욕을 꺾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애나 폴리나 루나라는 여자 의원, 하원 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그러한 내용을 적어 올리나 SNS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SNS 함부로 쓰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SNS에서 함부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쓰면 마르코 루비오가 그랬어요. 미국을 굉장히 증오하거나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내용을 쓰는 사람은 비자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또 생각이 나서 여기다 보태고 그래서 숨겨진 그런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런 SNS나 그런데 글을 올리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갈라놓는데 쓰여졌는지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쓰여졌는지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 흰모자의 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라나 방송 들으시는 분은 아는데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글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비상 방송을 통해서 화들짝 일어날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글쎄 그거를 그런 방송을 해도 나는 안 믿어 눈앞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선거 개입과 관련된 기존 행정명령, 국가비상사태법,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을 전후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워싱턴 정치권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문서 공개와 자산 압류, 한마디로 지들이 그동안 몰래 숨어서 하던 그 악한 행위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 실제의 그 사람들 아마 지금 밤에 잠도 못 잘걸요. 그래서 그런 또 자산도 압류될 것이고 여러 기관의 감독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워싱턴 정가의 그 정치권에 있는 자들 잘못했고 죄 졌으면 벌 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긴장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애국자들은 단순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애국자에게 패트리어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애국자라 그랬으니까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방향에서 그 힘모자들이 상황을 그 관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미국의 공화국을 다시 세우고 나라의 기반도 하나하나씩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렇게 돼야죠, 앞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가문, 그들을 대신해서 움직였던 사람들도 점점 설 자리를 이루고, 하수인 노릇하던 애들이죠, DS 세력들. 그 가문은 이제 그 로서린이나 록펠러 가문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흐름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래서 이미 덫이 아까 덫을 놨다 그랬죠. 실행 단계도 시작됐고 모든 것은 준비됐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가 시작된 뒤부터 비상방송이 관련된 신호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최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또 백악관 남쪽 잔디 광장에서 열린 UFC 세계 격투기예요. 세계 격투기 행사도 언급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행사에서 사용된 색상과 화면 구성, 배경이 1970년대 80년대의 비상방송 EBS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 화면과 매우 비슷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뭐 이런 말을 하네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세계 대비와 그 시선을 끄는 화면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이 그러면 단순한 연출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비상방송 시험 화면과 비슷했다 그래요. 나는 그거는 캐치는 못했는데 이런 정보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 화면과 행사 중계에서도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것은 제작 실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특정한 상징을 반복해서 심어주려는 과정이라고 한답니다. 이래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특정한 상징을 반복해서 심어주는, 뭐에 대한 상징? 비상방송. 우리가 엄청 기다리는 거죠. 5년 5년 이상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도 이런 흐름을 더욱더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심어줬다. 불꽃놀이와 군용기가 이제 비행을 했죠. 군용기가 막 블루 엔젤 등등 엄청나게 군용기들이 비행을 했고, B2 바머 다 군용기들이 엄청 비행을 했죠. 그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준비를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로고만 보고 반응을 하지만 실제 목적은 혼란이 닥쳤을 때에 두려움보다는 회복과 안정을 먼저 떠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금 7월과 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와 클래리티 법안, 호르무즈 해역과 이란 문제까지 모두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라. 또 DS 세력이 폭동과 사이버 공격 같은 마지막 수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도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곧 무언가 일어난다는 기대를 계속 보여주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좀 보태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심리전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우리가 무슨 전쟁을 DS 세력과 전쟁을 하면서 폭탄을 터뜨리고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뒤에서 이게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을 하는데
이것이 심리전이고 정보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리전은 사이압, 사이칼라지 아퍼레이션의 약자고, 정보전, 인포메이션 월페어라 그랬어요. 정보전.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보전의 일환으로 제가 이런 소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 정보전이야. 정보전, 또 심리전.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올라왔던 그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아시죠? 그 게시물과도 비슷합니다. 상징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가 되고,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신호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장면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지? 아무 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이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저게 또 신호네. 저게 우리한테 저런 식으로 알려주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드리면 목요일에 비상방송이 시작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조금씩 약하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 사이버 사령부와 우주군 안에 있는 이른바 힘모자들도 이런 화면을 서로 확인하는 신호처럼 사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격투기 UFC 행사와 그 비상방송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아까 말한 마운트 웨더 같은 비상 시선에서는 다른 준비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운트 웨더의 비상 이멀전시 센터,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힘모자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뺏겼을 때에 DS 세력이 엄청나게 원통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라크의 새로운 움직임도 금융 체계를 바꾸는 과정과 연결이 돼 있고, 비상방송을 미리 익숙하게 만드는 이유도 앞으로 시스템이 바뀌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상방송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거는 처음부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긴급 재난 경보 시스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넓은 통신 체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시험과 5G, 스타링크의 연결도 기존 언론 체계가 멈추는 상황까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게 비상방송이 발동되면 기존의 언론 체계는 스탑돼요. 걔네는 방송이고 뭐고 다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방송은 다 죽어버려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 힘모자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영도 완벽한 상황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사이버 공격이나 폭동 또는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오히려 2020년과 2024년 선거 자료와 자금의 흐름, 해외 연결망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고, 반란법 적용 준비와 이러한 시각적인 신호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보안은 더욱더 강화되고, 비상 권한 아래에서 여러 자료가 공개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 완화와 이란과의 협상 같은 세계 변화도 더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 언론과 레거시 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 언론과 워싱턴 정치권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런 여러 가지 잡음, 소음 이런 것보다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신호를 잘 보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런 움직임은 특정한 날짜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고, 여러분들은 방심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죄송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하나씩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점을 빌어서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진님, 그 다음에 투더문, 가끔 이렇게 자주 보내주시죠. 이현님, 자주 보내주시고, 이현옥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도 자주 보내주시는데, 리 308LLY, 그 다음에 박케이, 다 슈퍼땡스 단골 후원자십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에 보내주신 분 울산 큰애기, 그 다음에 러블조, 다 귀에 익은 성함들이십니다. 자발적 구독료, 그 성함 부분에 자발적 구독료님, 박정민님, 김창겸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 방송마다 말씀드리죠. 그 멤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멤버를 부탁드립니다. 멤버를 하실 때에 형편이 좋으시면 뭐 베이직 하셔도 되고, 또 십시 일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좀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또 좀 높은 단계로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 라나 방송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슈퍼땡스 보내주시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젤로 그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보내시는 분이 없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많이 한국에서 들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 사시는 분이 28%는 들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고, 후원이 라나 방송에 크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요한 내용이 비상 긴급 방송 시스템, 비상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반란법의 가능성,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니까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한 3시간인가, 이게 이제 내일 방송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아마 한 3시간이나 4시간 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나올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라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주신다는 분이 많으셔서 댓글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거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그 덕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제가 나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먹는 거라든지 뭐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그 나이 먹어서 고생 안 하려고 지금으로부터라도 좀 열심히 해서 운동도 하고 뭐 등등등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이렇게 댓글을 읽으면 우리는 오랜 세월 이렇게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동지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동지의식으로 제가 이런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이 뭐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제 방송이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광고도 열심히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저쪽 DS 세력을 다 무너뜨리는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널리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듣거나 말거나 뭐 보내니까 뭐 잘 안 듣는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보낼 때는 화살이 시위를 떠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내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길 항상 바라고 들으시느냐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라나였습니다.